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미래가 밝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 개발을 마치고 드디어 생산과 가동에 나서고 있고, 또 이제 단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회사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 속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다소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평가 속에 앞으로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테슬라가 지난 11일 이 주가가 10% 이상 폭등을 했는데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이미 다들 아실 텐데 모건 스탠리 월가 대형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11일 월요일 날 테슬라 목표 주가를 수정했죠. 테슬라 목표 주가가 $240였는데 $400로 아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0%나 올린 겁니다. 그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투자해야 되고 또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난 11일 시장에서 폭등하면서 10.09%가 올랐고요. 그 이후에도 보통 이렇게 폭등하면 좀 내려가기 마련인데 뭐 계속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이제 재평가한 거고요.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지난 7월에 그 도조 훈련용 컴퓨터 생산을 이 테슬라가 시작을 했고 지난달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도조가 테슬라 평가 가치에 무려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 봤어요. 5천억 달러면 664조 원입니다. 지금도 테슬라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664조 원의 가치를 더해준다. 5천억 달러의 가치를 더해준다. 이 도조가 그렇게 지금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미래는 엄청나다. 이런 지금. 이 테슬라가 생산하는 도조라는 이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예요? 이게 그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인 그 D1을 사용해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D1이란 건 50만 개의 노드라는 건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기기입니다. 50만 개 노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그 D1이라는 칩을 사용한 그런 슈퍼컴퓨터가 도조입니다. 1초당 36테라바이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도조는 이 D1 칩 3,000개를 조합해서 가동할 수 있어요. D1 칩 하나가 50만 개 노드 동시 처리인데 이걸 3,000개를 조합해서 가동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칩을 다 연결해서 조합을 이뤄가지고 가동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그 데이터 전송하는데 병목 현상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를 이제 엮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이거를 테슬라는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개별 칩 사이의 지연을 줄이는 데 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줄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이 어마어마한 초당 36테라바이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신기원을 좀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죠.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치로 들으면은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감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조라는 건 칩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슈퍼칩을 가지고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 1.1 엑사플롭스급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엑사플롭스라는 이 단위가 중요한데, 엑사플롭이라는 건 1초당 100번의 경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00경번의 연산이 가능한 1초당.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위가 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입니다. 1초당 100경번의 연산이 가능한 게 엑사플롭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슈퍼컴퓨터로서 이 도조가 1.1 엑사플럭스급, 그러니까 1초당 100경번의 연산이 가능한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5대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애플 맥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애플 맥 컴퓨터가 맥 프로 12 코어가 있어요. 이게 최신인데 이게 1 엑사플롭스를 처리하는데 28만 대.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 28만 대. 애플 컴퓨터 28만 대가 필요한 작업을 이 그 도조는 도조 하나가 할 수 있어요. 이 테슬라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테슬라가 만든 도조 하나가 안 되죠. 테슬라가 만든 도조가 애플의 최신 컴퓨터 맥의 28만 대 수준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테슬라는 이런 슈퍼컴퓨터를 개발한 거예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이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이게 사고 나지 않을까? 실제로 뭐 테스트 주행하면서 사고가 난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글 웨이모라든가 GM의 크루즈라든가 이런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테스트하는데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테스트하면서 많은 사고가 좀 나고 있고요. 근데 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는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사물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이다가 워낙 비싼 데다가 안개나 먼지가 있을 경우에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는 처음부터 자기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미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하려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슈퍼컴퓨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슈퍼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라이다를 버렸습니다. 테슬라는. 그 대신에 AI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기로 방침을 정했고요. 자동차 곳곳에 카메라 센서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가 기본이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AI가 주행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뇌가 판단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그렇게 AI를 개발한 거예요. 테슬라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자동차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 곳곳을 달리면서 카메라로 주변의 물체와의 거리, 가속도 이런 걸 다 측정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운전하면서 다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모든 도로 상황 이런 걸 전부 다 데이터로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테슬라 본사로 다 보내면 테슬라 본사에서 이거 다 수집해서 데이터화 지금 한 거죠. 그 데이터가 운행 기록과 카메라 영상 등을 참조해서 주행 패턴을 학습하고요. 그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주행 패턴을 학습해서 차량 자율 운행하는 그런 기능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 기능 기술의 필수적인 뉴럴이라는 게 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훈련을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이렇게 뽑아오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슈퍼컴퓨터 도조가 필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론 머스크 CEO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도조는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떻게 보면 비전에서 태어난 네,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뭐 AI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AI 회사, IT 회사 이런 그렇죠.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전기 자동차 회사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미 2021년에 도조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때 이미 선언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때 이미 선언했습니다. AI 설계 훈련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탐구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미 2021년에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이 2년 만에 지금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에 나왔습니다. 사실 2021년만 해도 무슨 소리냐, 너네가 전기자동차 회사지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2년 만에 결국 현실화했고요. 도조가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도조가 개발되고 수많은 학습을 통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양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성형 AI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업체들에게, 기업들에게 이걸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조를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위해 쓰는 건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에게 다 원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최첨단 소프트웨어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의한 회사로 선두주자로 지금 테슬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컴퓨터 뭐 전문 회사가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그런 회사들 다 제끼고 지금 테슬라가 최첨단 가장 뛰어난 지금 AI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사놔야 되나?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제 생각엔 $400 넘어설 것 같은데요. 거의 뭐 $1,000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놓을까요 지금? 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보다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그렇죠. 올리겠네요. 이제? 예, 그렇게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슈퍼 충전기, 예, 충전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자동차 자체는 아닙니다. 자동차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인데 전기 슈퍼 충전기가 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이 도저도 슈퍼컴퓨터죠. 전기 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전기 자동차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그 월가에서 자동차 분석 최고 전문가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 도저가 테슬라의 혁신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자동차 판매량보다 앞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량보다 이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이런 도조 판매라든가 슈퍼 충전지 판매가 더 많은 돈을 테슬라에 수익을 올려줄 거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 앞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참 사업가로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슈퍼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서 혁신을 이뤄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엔비디아의 미래도 밝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이 AI 컴퓨터 기업이죠. 예. 월가에서 실제 지금 기업 가치도 대단하게 평가받지만 그러나 실제 어떤 역량에 비해서는 좀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 주가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입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과소평가됐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어널리스트가 비백 아리아라는 어널리스트가 발표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엔비디아의 파이프라인이 과소평가됐다고 분석했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 AI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데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면에서 엔비디아가 탑 픽이다.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수정치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지금 한 $450 뭐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 $650로 수정치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44%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수정치를 제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렇고 뭐 이 저 다른 데도 그렇고 이미들 자기들은 다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수정치 제시하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만요. 지금 9월인데 209%가 올랐어요. 이 주가가.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서 지금 44%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금 $450인데 $650, $200 정도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금 예측치를 내놓은 거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작할 때 엔비디아 주식을 한 $10만 어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20만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10만 $20만 됐고 $100만 어치 있는 분들은 $200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상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달 9월 들어가지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다소 하락했거든요. 하락했어요. 맞아요. 이달 들어서 예. 8% 정도가 내려갔어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업계의 분석은 한 세 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게 엔비디아의 좀 그 악재가 됐고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좀 그 약화된 거, 예, 그것도 엔비디아에 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제품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AI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데서 다 가져가면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 신제품 만들어내면 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사고 그러잖아요. 있던 거 버리고. 근데 이 AI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번 달 들어서 한 8% 정도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반도체 또 AI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 정도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월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엔비디아의 그 수익 잠재력이라든가 어떤 촉매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제품군 내에서 회사가 확장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우려를 하기에는 이르다. 뭐 이런 지금 분석입니다. 지금 카톡으로 좀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전에 엔비디아 다니는 아들이 며느리보다 돈을 못 번다고 미안해하셨던 시어머니가 요즘 아들의 주식 오르는 속도에 비명을 지르시고 계십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뭐. 지금부터. 그럼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이쁠 텐데. 지금부터 아들한테 왜 그러셨을까?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